땀띠 났다 여기 땀띠. 더워. 땀띠 좀 잡아주세요. 엄청 더워 여기. 땀띠 나서 땀띠. 설마 땀띠가 났겠냐? 땀띠 진짜 땀띠 한번 파면 봐봐. 봐봐. 아 그러네. 땀띠 났다니까요 더워 여기. 이거 뭐 어떡해. 간질간질하다 했다 어째. 세상에나. 이렇게 더워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악해요. 에어컨 좀 틀어봐요. 아 우리 여기서 에어컨 틀면 아 더워. 전기세네요? 우리 가티비가 KBS에서 이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 예요. 에어컨을 틀면 돈을 좀 더 내야 돈. 되나? 그래서 그런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방송가 사실은 정말 굉장히 논란과 혼란과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특히나 심각했다고 네.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유상무 씨의 성추행 네. 혐의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사건의 발달은 이제 18일 20대 여대생이 이 서울 강남 한 모텔에서 유상무에게 네.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갔는데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신고를 취소를 했습니다. 예. 네, 이후에 유상무 측 회사 측은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여자친구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A 씨가 신고 취소를 취소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게 됐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상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A 씨, A 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몇 번 만난 그 여성으로 네네. 절대 여자친구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A 씨의 주장대로 사실일 경우에는 이 사건이 매우 커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21일 날 진짜 유상무 씨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B 씨가 어머, 등장을 해서 진짜 여자친구다. 왜 카톡 대화 내용을 갖다 공개해 버렸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스패치에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 그분 또한 또한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분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냥 알게 네. 된 분이었던 거죠. 사실 21일 날 KBS ETV의 새 예능 프로그램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 이렇게 네네네네. 제작발표에 방송이 예상이 잡혀 있었는데 요게 KBS 방송인데 유성무 씨가 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보류 상태가 예. 네, 됐고요. 그렇습니다. 뭐 코미디 빅리그 시간 탐험대 3 예레민의 만물 트럭은 분량을 편집한 후에 지금 방송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분들, 그러니까 공인을 향한 도덕적 잣대는 사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중들이 이제 허용한다 그러나 수용해드리는 범위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약간 지금 위험한 수위랄까 굉장히 그러니까 좀 사실은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이렇게 많은 언론 보도와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큰 충격이었던 것이 여자친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B 씨가 또 등장을 해서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은 지금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사를 쓰시는 뭐 기자분들도 그러시고 만약에 처음에 논란이 일어났을 때 뭐 반응을 보이고 댓글을 다시고 기사를 쓰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써야 돼요. 맞아요. 근데 무혐의로 무혐의 됐다면 처리가 되는데도, 무혐의에 대한 네. 이야기. 그리고 마치 일단은 죄인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조금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들 되게 좀 이제 지금은 현재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타분들께서의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 나중에 복귀를 하는 스타분들도 맞아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귀 당시에는 주목을 받았어도 모두가 성적이 다 좋은 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네. 배우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들은 사실 예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귀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보이고 있다가 복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무슨 의견을 받고 뭘 진행을 안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인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어저께 뭐 술 먹고 그런 일이 있었다. 길에서 만약에 노상방뇨를 하다 걸렸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막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호흡이라는 게 예능인들은 빠르기 때문에 근데 배우분들은 호흡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도 뭐 그 연기를 잘하면 또 이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스타들이 있는데 복귀했는데 이분들의 성적을 살짝 매겨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만 이 적혀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혀 있는 걸 읽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이병헌 씨입니다. 이병헌 씨. 2014년 8월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이병헌과의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과 관련된 음담 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촬영.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이병헌이 고소한 사건. 이후 두 사람이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 종결. 당시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병헌은 사건 직후 소속사를 통해 자책과 사과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공개했다.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해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네. 사건 종결 후 2015년 11월 내부자들로 흥행 대박을 터뜨리며 연기 신으로 다시 인정받으며 복귀 성공. 네티즌은 연기력 하나로는 갑이라며 극찬했다. 맞습니다. 내부자들. 정말 네. 스크린으로 복귀한 게 내부자들이었는데 맞습니다. 당시 그 논란이 많았어요. 이병헌 씨가 이렇게 또 한번 연기를 하는데 이거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까지 있었어요. 근데 내부자들 자체에서 너무 정말 신들린 연기를 너무 완벽하게 빙의가 된 듯이 하니까 일개 조직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 역시 이병헌은 연기야. 연기는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완전히 물어봐야지. 이게 뭐죠? 일에 자동차 내부자들. 원한님 비리적 네. 전 달콤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저들은 저기서 이제 그쵸, 그쵸. 손이 잘리게 돼. 어우,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복수극으로 하자고 화끈하게. 야, 기자 양반. 내 손이 날아가 버렸어. 저는 백윤식 씨를 한 건지 이병헌 씨를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개 돼지입니다. 이정민 때문에 조연출이 그만둡니다. 괜찮습니다. 새로 뽑을 거니까요. 장난 지금 나랑 하냐? 그 다음에 유행한 거 그거 있잖아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몰디브 한잔하자. 야, 진짜 재밌었어요. 명대사. 결국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기자분들 뭐 이제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 스타분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을 개인과 개인 인간으로서 볼 것이냐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직업군으로 볼 그쵸. 것이냐인데 사실 그 직업군에서의 활약이 너무나도 발군이면 거기서 인정되는 것들이 이 인간관계와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거에 더 불어서 사실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 이 이병헌 씨라는 개인 케이스로 보면은 이민정 씨의 행보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와이프 되는 이민정 씨의 행보가 너무나 꿋꿋하고 담담해요. 네.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멀쩡하게 낳고 잘 키우고 두 분이 같이 뭐 어디 다니고 찍히고 이러니까 그래 와이프가 괜찮다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렇게 믿고 의지하는 걸 보면 뭔가 또 오해도 있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도 아니 그리고 있다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2년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사건이 종결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병헌 씨 측에 어떤 죄가 있다거나 이런 판결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병헌 씨는 성공적인 스크린 복귀에 이어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봄 호주에서 공효진과 영화 싱글라이더 촬영을 하셨고요. 지난달 말에 조희석 감독의 영화 마스터 촬영에 합류해서 강동원, 김우빈과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근석 씨입니다. 아시아 프린스인데. 아시아 프린스죠. 예, 읽어주세요. 2015년 1월 장근석 씨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해서 1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냈고 소득 신고 누락액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면서 보도가 됐다. 이에 장근석 측은 소속사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 신고 후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 네. 하지만 거센 여론에 밀려 결국 첫 촬영까지 마친 삼시세끼를 하차 그리고 자숙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후 해외 활동의 주력, 생일기념 나눔 사진전을 개최해 전액 기부하는 등 자숙의 기간 동안 꾸준한 선행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말 2년 만에 프로듀스 101로 활동 재개, 올해 SBS 월화드라마 대박에 출연,
망성마리로는 물론 갯벌에 처박히고 진짜 살아있는 뱀을 뜯어먹는 듯 맞아요. 몸을 사리지 않고 대역 없이 모두 소화를 해서 극찬을 받았다. 근데 사실 2015년 1월에 이게 뭐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장근석 씨는요 그 전에도 정말 많은 기부 활동을 했어요. 어... 정말 많은 기부 활동을 했고 정말 많은 선행을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친해요? 아니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 네. 세금에 관련된 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자 이만큼 너 벌었어 내세요라고 하면 네. 장근석 씨는 모르죠. 근데 회사나 회계사 분들이 그렇죠. 여기서 얼마를 쓰고 여기서 얼마를 하고 기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이만큼 비용을 썼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케이 얼마 내 이렇게 하고서는 국세청에서 맞아요. 발행을 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국세청에서 야 너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비용 쓴 거 이거 안 돼. 이런 거는 비용 인정 못 해줘. 그리고 너 여기서 받은 돈 있잖아. 너 왜 이거 여기다가 합산 안 했어?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추징금 내야 돼. 라고 해서 세율을 딱 내요. 그거를 내는 거거든요. 네. 세금 탈루, 세금 포탈, 세금 탈세 이런 말들 이거 조심해야 돼. 맞습니다. 그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게 저희는 뭐 월급쟁이들이고 아니, 우리는 저만 해도 유리봉투라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회계사분한테 저 맡기고 제가 뭐 카드 쓴 거 저희 집안 뭐 가족 명세서가 아니지. 가족 관계 증명서 뭐 이런 각종 증명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럼 가져다 이렇게 드려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분께서 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돼요. 맞아요. 예, 왜냐면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개인 개인 방송인들은 사업자. 아예 안 돼요 이거를 그냥 맡겨야지만 되거든요. 되는 걸로. 그랬는데 만약에라도 나중에 무슨 뭐가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국세청에서 너 허준 너 이거 더 내야 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뭐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막 탈세자처럼 그렇게 만약에 찍힌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